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 NK맥스만 제가 세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워낙 이제 NK맥스 영상을 제가 오늘 여러 번 찍었더니 신규 입장해 주신 분들께서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랑 같이 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NK맥스 매수 관심 가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영상을 통해서 제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특히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많이 궁금하셨던 내용들, 이야기를 해 보게 될 거고요. 앞서 영상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대주주 측 매도가 맞다고 보고 있어요. 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매도 가능한 주체가 대주주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주주 측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마치 아닌 것처럼 공지를 하긴 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일단 장 끝났으니까. 아까 찍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은 장중에 찍었던 영상이고요. 장중에 막 내려꽂고 있을 때, 특히 뉴스 한 줄 없을 때 제가 찍었던 영상들이잖아요. 뭐 두 번째 영상 찍을 땐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데도 저는 여러분들께 그 대주주 측 매도일 것 같다라고 일단 영상을 찍었고, 세 번째 장마감 이후에 수급 동향이 나온 것 같고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일단은 요렇게 나왔습니다. 예, 잠깐 나고 나서 요렇게 나왔죠. 기관 매도가 이렇게 600만 주 이상이 잡힌 걸로 나왔고요. 금액이니까 수량으로 한번 보자고요. 기관 매도가 이렇게 170만 주, 예, 잡힌 걸로 나왔고, 기타 법인 매도가 상당히 많이 잡힌 걸로 나왔죠. 투신권 매도 좀 많이 잡힌 걸로 나왔고, 개인 매수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요, 일반적 상황에서 100만 주가 채 안 되던 회사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어제 거래량 어땠죠? 80만 주대. 그저께는 70만 주대. 그쵸?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주가 채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한 번씩 거래량이 나올 때나 100만 주 간신히 찍었던 회사고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5천만 주입니다.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소에 보여주던 NK맥스의 거래량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거래량입니다. 어떠한 큰 손이 시장에 물량을 내놓던, 매수 버튼을 누르던 매도 버튼을 누르던 뭔가를 해줘야지만 가능한 거래량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평소 NK맥스가 보여주던 거래량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 무상증자 물량 때문에 그렇다. 무상증자 물량을 포함한다 한들, 네, 이 뭐 평소에 10배가 아니에요. 뭐 100배 수준을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 수십 배의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가능합니까? 어렵죠. 누군가 이만한 물량을 내놓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거래원이라는 걸 보자고요. 네, 거래원.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다가 이런 특이한 상황에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거래원을 보셔야 돼요. 요런 거 보지 말고 뭐 매도 거래원, 매수 거래 이걸 보자는 게 아니고, 거래원 요렇게 갑자기 대주주가 매도를 하거나,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장중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매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갑자기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대주주가 갑자기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사채 물량 쥐고 있었던 뭐 사모펀드들이 매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뉴스 한 줄 안 나와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거래원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 나는 저평가 가치주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저평가 가치주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선생님, 저는 대형주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대형주는 없을까? 있습니다. 대형주는 블록딜 안 할 것 같아요? SK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블록딜에서 폭락했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말고 옛날에. 옛날에 폭락했잖아요. 더 이상 블록딜 없다라고 하면서. 그럼 장중에 갑자기 폭락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 알려면 일단 첫 번째로 거래원 보셔야 됩니다. 거래원이요. 일단 첫 번째로 거래원 보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선생님, 거래원 특이상 어떻게 보냐면, 아까 영상 보셔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 장 끝나고 나선 요거 보는 겁니다. 거래원별 순간 거래량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키움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증권 사명 있죠? 아무거나 클릭하십시오. 아무거나 클릭하십시오. 요게 딱 뜨죠? 네, 아무거나 클릭하면 이거 딱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측 상단에 요거 일별 있죠? 요거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딱 뜨죠?
네, 이렇게 딱 뜹니다. 뭐가 뜨냐면 키움증권에서 오늘 매수 수량이 얼마이고 매도 수량이 얼마이고 순매수 수량이 얼마이다 라고 딱 뜹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거 갖고 1번으로 갑니다. 여기 증권사 넘버가 다 있어요. 이렇게. 네, 1번으로 갑니다. 1번 교보증권 어때요? 오늘 순매수 수량이 마이너스 637만 주요. 매수 수량은 159만 주고 매도 수량은 796만 주네요. 확인하셨죠?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중에 어떤 그 블록들이나 갑작스럽게 어떤 매도세나 갑작스러운 어떤 매수세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던 게 아니잖아요. 이게 솔직한 말로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하자고요. 지금도 대주주 매도가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 내지는 뉴스 나온 거 같고 자기가 분석할 줄 모르니까 뉴스 나온 거 같고 왜냐면 본인이 이게 치고받고 하면서 이런 주식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맨날 뉴스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뉴스 안 나온 거 갖고 이야기하자고요.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거 말고.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 평균 거래량이 70, 80만 주 정도 나오던 회사입니다. 근데 한 창구에서 800만 주 던진다 가능합니까?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개입 없이 누군가의 매도 버튼 없이 이거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맞죠? 자, 오늘 특이한 창구 한번 보자고요. 교보라는 게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창구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딱 마우스 올리고 넘겨요. 화살표 아래 누르면 이게 넘어가거든요. 신한투자증권 어때요? 특이하지 않아요. 매수 수량 적당하고 매도 수량 적당해요. 특이하지 않잖아요. 원래 이렇게 그 증권사에서는 매수 주문도 적당히 들어오고 매도 주문도 적당히 들어와요. 원래. 네, 원래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치거니 받거니 하는 거니까 보시다시피 어때요? 뭐 밸런스 적정하잖아. 이건 특이한 거래원이 아닙니다. 이건 문제될 게 없어요. 교보는 보면 어때요? 특이한 거래원인 거죠. 넘기자고요. 한국투자증권 별거 없잖아요. 넘겨요. 대신 뭐 거래가 없네요. 넘겨요. 미래에셋 오늘 매수 매도 거래량이 뭔가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등비등하지 않습니까? 매수 수량 460만 주, 매도 수량 500만 주. 비등비등하잖아요. 넘겨요. 이건 문제될 거 없어요. 신용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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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요. NH투자증권 어때요? 매수 수량이 조금 더 많긴 한데 특별할 건 없단 말이에요. 넘겨요. 넘겨요. 이거 KB증권 23만 주 들어온 거 23만 주면 얼마 된다고? 별거 없어요. 넘겨요. 넘겨요. 특이한 것만 찾자고요. 넘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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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죠? 얘는 특이하네요. 상상인증권 172만 주. 혼자서 평소 거래도 안 하다가 보세요. 평소 거래도 없잖아요. 평소 거래도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172만 주 매도 버튼 딱 누른 거예요. 이거는 특이합니까? 안 특이합니까? 특이한 거잖아요. 상상인 특이해요. 맞죠? 네, 체크하고 넘겨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블록들이나 장중 특이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야 돼요. 삼성은 매수를 많이 했네 오늘. 조금 특이합니다. 맞죠? 매수 측면에서는 좀 특이한 거예요. 매도 수량은 적고 매수 수량은 많고. 넘겨요. 특이하네.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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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깁니다. 뭐 별 거래 없잖아요 얘네들은. 네, 넘깁니다. 넘겨요.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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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은 뭐 마치 뭔가 많은 것 같은데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죠. 매수 수량 2,200만 주대, 매도 수량 1,880만 주대. 그냥 하루 종일 죽어라 사고 판 거예요. 예, 하한가 풀린다, 이제 핫따라 들어가자 이런 개미들이 엄청 붙은 거라고요. 할 거 없습니다. 수량만 많을 뿐 특별한 거 없어요. 넘겨요, 넘겨요. 없죠? 얘는 뭐 있죠? 얘는 갑자기 189만 주. 그쵸? 네. 이베스트 기억해놓고 넘겨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쵸? 넘겨요.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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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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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별거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교보로 왔네요. 그러면 오늘 특이 창구가 3개예요. 교보 맞죠? 상상인 이베스트. 그죠? 교보 상상인 이베스트. 얘네들이 매도한 수량을 이게 집계를 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집계됐던 거 그대로입니다.
예, 교보에서만 796만 주, 상상인에서만 172만 주, 이베스트에서만 189만 주. 맞나요? 여러분도 직접 보셨잖아요. 오늘 특이 매도 수량만 이만큼이에요. 얘네들을 다 합치면은 1000만 주가 넘습니다. 선생님 교보는 매수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봐도 1000만 주입니다. 이렇게 셋 더하면 1000만 주입니다. 999만 주요. 자, 하루 평균 거래량이 8, 9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갑자기 특정 창구, 평소 거래도 안 하던 창구,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런 거 말고요. 미래에셋 이런 거 말고 평소에 거래를 안 하던 거래원에서 갑자기 1000만 주 투하. 여기까지는 팩트잖아요. 맞죠? 갑자기 1000만 주 투하.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예요. 여기까지는 뭐 이게 대주주네 아니네 이런 거 다 떠나갖고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잖아요. 이뤄진 현실이요. 그쵸? 요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NK맥스에 요런 공시도 떴죠. 투자주의, 그러니까 단일 계좌, 기타 법인에서 170만 주 한 방에 던졌다. 네. 요거 좀 특이하다. 거래 특정 시점에 갑자기 고관여 계좌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기타 법인이고 170만 주다 라고 떴어요. 자 여러분 지금 170만 주 여기 하나 있긴 했죠. 네, 얘네들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베스트나 상상인.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 수량을 매도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있을까요? 네. 갑자기 700만 주, 100만 주, 이 단위로 매도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누가 있죠? NK맥스에서. 자, NK맥스 보유 현황을 보면서 누가 매도 가능한지 보기 전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광고용 카톡방 아닙니다. 저 카톡방 운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업적 멘트 안 합니다. 작년에 한 번 했어요. 1년 운영하면서 한 번 했고요. 보시면은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이나 뉴스나 이런 거 단방향으로 다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도 장중에 계속 이야기 드렸죠. 오늘 여행주 올라가는 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요. 보안주 올라가는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여는 카톡방하고 다르죠? 예, 저 혼자 말합니다. 이거 지금 스크롤 올리는 거 보시면은 저 혼자 말합니다. 예, 여느 카톡방들처럼 양방향으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카톡방 아닙니다. 네, 단방향으로 딱 정보만 제공해 드립니다. 좋은 뉴스들, 빨리 보셔야 될 뉴스들, 저의 관심 종목, 저의 시황관, 저의 경험들을 그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오시면은 아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엄청 도움되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저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 이 지분 변동 공시 한번 볼게요. 1월 달에 나왔던 지분 변동 공시입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1월 달 맞죠? 1월 10일 날 나왔던 지분 변동 공시입니다. 지분 변동 공시가 나온 가장 큰 사유는요. 밑에 보시면은 무상 증자 때문에 신주 취득을 하였다. 그러니까 증자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볼게요. 아까 제가 특이 거래가 몇 주라 그랬죠? 1000만 주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보, 이베스트, 상상인 합치니까 1000만 주가 넘는다고요. 지금 1000만 주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분 보유 현황을 보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몰라요. 이 특수 관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했고 그래서 보고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 5% 미만 보유한 사람이 여럿 있었고 하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주 보유했고 30만 주 보유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이 박상훈님하고 뭐 친인척 관계가 아닌 겁니다.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필 오늘 요이 땅하고 매도 버튼을 눌렀다. 이러면 할 말 없어요. 네,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필
뭐 이제 개인이 아니고 오늘 장 끝나고 봤더니 개인 매수로 나왔으니까 개인이 아니고 뭐 외국인 기관이었다. 자, 그러면 뭐 가능은 하죠. 근데 과연 여러분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1000만 주 이상의 특이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그쵸? 특이 매도 발생했고, 근데 1000만 주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 네, 한 사람뿐이고. 그러면 주식을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대주주발 매도 아니야? 대주주발 물량 나온 거 아니야, 시장에? 라고 의심하는 게 당연한 수준인 거죠. 현재로서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에 급락을 한 거다. 일각에서는 또 뭐 현재 자본 잠식 우려 때문에 급락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네, 두 번째 문제고 1000만 주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시장에 1000만 주 어디서 나온 거냐? 라고 봤을 때 보유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대주주발 매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쪽 회사는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시장에는 이 신약 개발 회사가 크게 두 장르가 있다고요. 네, 보시면은 NK맥스는 원래 이 뭐 돈이 있는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돈 못 버는 회사잖아요. 돈을 못 버는 회사예요. 애당초. 애시당초 연간 단위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돈 까먹는 회사라고요. 크게 두 장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파이프라인 제일 많은 회사 한미약품. 신약 개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세요. 어때요? 얘는 흑자 회사라고요. 왜 흑자지? 간단합니다. 한미약품, 유황양행, 뭐 동화약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의 제약사들 아닙니까? 오래된 제약사들. 그렇죠? 얘네들은 이 단연간 오랫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제약업을 영위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미 상당한 매출원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매출 발생하는 거에서 일부를 R&D 비용으로 쓰고 한미약품 한 20% 정도 쓰고 있죠. R&D 비용으로 쓰고 R&D 비용을 활용을 하면서 신약 개발을 계속 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신약 개발하고 있는 거 한 개에서 어떤 변수가 생긴다 한들 회사가 망하진 않아요. 네, 망하진 않아요. 한미약품도 그렇고요.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보시면 재무제표 어떤가요? 네, 시뻘건색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대웅제약 얘도 보시면 어떤가요? 시뻘건색이 없습니다. 그냥 돈 안정적으로 벌고 있고 매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매출원 가지고 신약 개발 이어갑니다. 하지만 아닌 회사들이 있죠. 최근에 카나리아 바이오 보시게 되면은 돈을 벌고 있나요? 아니요. 에이프로젠 얼마 전에 급락을 했죠. 돈을 벌고 있나요? 아니요. 맞죠? 헬릭스 믹스 역시나 얼마 전에 급락을 했죠. 돈을 벌고 있나요? 아니요. 옛날에 상폐될 뻔했죠? 신라젠. 돈을 벌고 있습니까? 아니요. 코오롱 티슈진? 돈을 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쵸? 아니요.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신약 개발하고 있는 게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거 하나에 목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공을 하면 대박인 거고요. 실패를 하면 쪽박인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실패해서 쪽박이었던 거고요. 최근에 성공 사례 대표적으로 레고캠 바이오가 있죠. 기술 수출도 성공을 했고 재무제표는 역시나 이런 상황이지만 기술 수출 성공을 했고 오리온에 또 매각도 했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성공한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들 때문에 신약 개발 회사들이 계속 상장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어떤 재무제표 매년 연간 단위로 임상이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임상 엄청 길게 하잖아요. 4년간 임상을 하면서 매년 수백억씩 까먹는데 네, 이 자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거 자금 조달하려고 상장하는 회사들 많아요. 그 개미들 돈 뜯어갖고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많다고요. 그러다 실패하면은 개미들하고 아픔을 나눠 가져야 되죠. 자, 아직 NK맥스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NK맥스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신약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늘 변수가 많아요. 이건 원래 각오하고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성공하면 초대박이고요. 실패하면 엄청난 아픔이 찾아오는 회사입니다. 이런 장르 회사들은요. 이건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이 신약 개발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의 제약사에 해당하나 아니면 이런 신약 개발 매진하는 회사에 해당하나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요. 이런 재무제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따르죠. 그래서 지분 변동 공시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시면 NK맥스 지분 변동 내용에서 특이 계약 체결 내역들을 보게 되면은 박상우 대표를 비롯해서 특수관계인들이 이런 걸 많이 받아요. 주식 5만 4천 주를 제공해서 주식담보대출 받습니다. 어디서? KB증권에서. 여기도 박상우, 여기도 박상우, 여기도 박상우, 여기도 박상우. 밑에 보니까 여기도 박상우, 여기도 박상우, 박상우. 그렇죠? 주식 수량도 5만 주 제공했다가 6만 5천 주 제공했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25만 주 제공했다, 17,000주 제공했다가 19,000주 제공해서 주식담보대출 받다가 그 밑에 보니까 99만 주 이베스트 증권에다가 제공해서 주식담보대출 받았죠. 뭐 환매조건부 주식거래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거 거의 주식담보대출이에요. 거의. 뭐 에쿼티스 퍼스트가 이 환매조건부 대출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상품을 출시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갖고 5천억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었던 회사입니다. 유명한 손실로는 셀리버리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롯데계열에서도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한미약품 그 송 회장이 그 상속세 때문에 좀 머리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을 두들긴 적이 있었죠. 네. 금리가 싸거든요. 일반 주식담보대출이 뭐 금리가 한 6, 7% 정도 한다면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에쿼티 퍼스트가 그렇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얘가 뭐가 남나? 일반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매매를 해야지만 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잖아요. 근데 이 에쿼티스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거의 소유권이 넘어가요. 거의라는 표현은 좀 유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개인한테도 주식 대여가 또 있죠. 작년 말에. 이건 370만 주. 이런 식으로 사실상 거의 저당 잡힌 물량만 600만 주가 넘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돈을 빌린 적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측에서는 NK맥스 IR 채널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NK맥스 주주 여러분, 회사 별일 없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을 오래 하면서 회사에서 주주 달래기용으로 코멘트하는 거는 무수히 많이 봐왔고 이 무수히 많은 이 코멘트들대로 된 적도 있지만 안 된 적도 많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특히 회사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별 문제 생긴 케이스들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코멘트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나 매도 안 했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뭐 여기까지는 그냥 인사말이었죠. 여기까지는 그 밑에 보시면은 회사 내부적인 경영 활동은 경영 정상적으로 하고 있겠죠. 재무 건전성, 경영 안정성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재무제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즉 현재 자본 잠식이나 이런 썰들로 인해 갖고 재무제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썰들로 인해서 뭐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루머가 돌았었나 봐요. 관리 종목 지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가 돌았었나 봐요. 그거에 따른 어떤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주주 달래기 멘트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멘트인 것 같고 보니까 그 다음엔 이제 임상이나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나 주식 안 팔았어 말은 없어요. 있나요? 없잖아요. 네, 이거
대표님이 썼다고 써 있거든요. 박상우 배상. 없잖아요. 주주 여러분 및 시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주주 가치 제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나 안 팔았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 나 팔지 않았어. 회사가 관리 정보로 지정되지 않을 거야. 회사 사업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 이런 말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금의 사태가 아까 보셨다시피 도대체 대표가 아니면 팔 수 없는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됐어요. 맞죠?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저는 NK맥스 주주가 아닙니다. 저는 NK맥스 추천한 적도 없습니다. 저 이런 주식 안 해요. 저희 방분들 아시잖아요. 저희 구독자님들 아시잖아요. 저 이런 주식 안 합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의 비중, 이 주식은 성공 시에 큰 수익이 낼 수 있지만 대신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작게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최근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큰 수익 냈던 게 아가방 컴퍼니 바닥 매수해서 한가 먹었잖아요. 맞죠? 그렇게 아예 접근을 해요. 근데 얘는 저의 관심 종목도 아니고요. 저의 추천 종목도 아니고요. 우리 방분들 보유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번 보시고 간접 경험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NK맥스 주주님들 제가 이런 말들 가끔 많이 해요.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훈수꾼이 정말 많은 장르다. 이런 말들 한 적이 있죠, 제가. 진짜 훈수꾼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제가 언제 했죠? 1월 18일에 한 톡이네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식이란 게 훈수꾼이 참 많은 게임입니다. TV 틀면 진짜 웬 놈이 나와갖고 사라고 하고 팔라고 하고 이 주식 좋다고 하고 유튜브에서도 사라는 놈이 있고 팔라는 놈이 있고 뉴스 레포트 전부 다 이 주식 좋다 나쁘다 훈수 얼마나 둡니까? 맞죠? 훈수 정말 많이 두잖아요. 훈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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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두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그 훈수를 만나잖아요. 막 흔들려. 주식 막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팩트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에서는. 팩트만 놓고 보자고요. 평소에 거래량이 100만 주가 채 안 되던 회사에서 갑자기 1000만 주 물량이 나온 건 팩트잖아요. 치고받고 싸운 거 뭐 키움증권 물량 빼고 미래에셋 물량 빼고 한국투자 물량 빼고 딱 봤더니 특이하게 판 거 교보증권 상상인 이베스트 보니까 1000만 주잖아요. 1000만 주 넘잖아요. 1000만 주 이상 팔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박상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의 어떤 매도에 있어서 이게 중요합니까? 세포치료제? 아니요. 회사가 문제 없다, 경영에 문제 없다, 신약 개발 문제 없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 좋아요. 오늘 매도 나온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누가 팔았어? 왜 팔았어?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에 대한 해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뭐 루머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 주주가치 제고하겠다.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는요. 오늘 같은 날 대표이사가 나 안 팔았어라고 해명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 이상에서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여기 왜 무슨 말이 있습니까? 경영에 별 문제 없겠죠. 신약 개발 별 문제 없어야죠. 앞으로의 어떤 성과도 있어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기업이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그 기업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나 돈 벌 수 있어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돈 벌 수 없으면은 회사 경영 안 해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을 위해 써놓은 거고요. 관리 종목 편입? 전 이거 몰랐습니다. 이런 루머 돌았는지도. 네. 경영 안정성에 대한 어떤 문제 발생 안 했겠죠. 네, 몰랐습니다. 이거는 뭐 주가 급락에 대해서 진짜로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도가 대주주발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말씀드리건데 이 정도 매도가 가능한 거는 제 눈에는 일단 박 대표밖에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만에 하나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만에 하나 어, 보고 의미가 없는 예, 큰 손들 뭐 진짜 1인당 뭐 한 100만 주 이렇게 보유한 보고 의미가 없는 큰 손들이 다수가 모여서 오늘 갑자기 매도한 경우 그것도 개인이면 안 돼요. 네, 뭐 기관계에서 매도한 경우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근데 NK맥스 같은 회사 뭐 이게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도 아니고 과연 그런 그룹 단위의 매도가 있었을까?
물론 주식 부티크 같은 데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사고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는데 부티크발 매수 매도라고 하기에는 장 끝나고 봤더니 개인은 안 팔았거든요. 개인은 매수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의아하다. 요렇게 팔 수 있는 주체가 몇 없는데 네. 근데 그 사람은 안 팔았다고?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하다. 이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는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회사의 해명은 충분하지 않다. 회사가 지분 변동 공시나 혹시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며칠은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팔았다. 라고 한다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매도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회사 측에서는 대주주 측에서는 분명히 다시 매수를 해야죠. 재매수를 해야 되겠죠. 즉각적 재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회사를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요. 당연히 여기까지 방송 내용은 기존 주주들께는 좋은 내용의 방송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과거의 방송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나쁜 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악플 달지 말아주시고요. 네, 악플 달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급락한 주식들 영상을 찍게 되면은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나쁜 댓글도 좀 많이 달려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보이는 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나쁜 이야기를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안 그래도 욕을 하도 먹어갖고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제 부탁드리고 혹여나 회사 측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이야기들 하게 된다면 제가 그걸 또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여기까지 일단 방송을 하고요. 혹시 이런 주식 말고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식 궁금하다 하신다면은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 중에서 재생 목록 보시면은 제가 관심 종목이라고 폴더가 하나 있어요. 재생 목록에 관심 종목이라는 폴더에서 영상들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이런 종목 보고 있구나라고 아마 공감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런 관심 종목이나 저희 시황관이나 저희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면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뭐 카톡도 좋고요. 텔레그램도 좋고 똑같이 운영하니까 아무 때나 편하게 들어오십시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느 주식 카톡방처럼 들어오셔갖고 인사하시면 안 돼요. 인사하시면 강퇴당합니다. 완전 단방향으로 운영하는 카톡방이기 때문에 인사하시면 강퇴당합니다. 그리고 입장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공지사항이 올라가요. 우리 오픈 채팅 봇 님께서 공지사항 올려드리는데 요거는 아마 계속 올라오니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400명 되면은 닫습니다. 요거 설정 아예 꺼버리니까요. 제가 매번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입장하셨으면은 아무 말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갖고 오픈 채팅 봇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400명 되면은 닫아버립니다. 방 자체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400명 되기 전에 얼른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보유하신 분은 다음 영상 보시고 회사에서 해명하는 거 보시고 대응 여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회사가 저렇게 말했다고 해서 너무 단순하게 회사가 별일 없대 이러고 정말 믿으시면 안 돼요. 주식 세상에는 정말 훈수꾼이 많고요. 그 훈수꾼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으시면 주식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주어진 팩트 자료 갖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비단 NK맥스뿐 아니라 항상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